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여러 네. 가지 궁금했던 것들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표님은 주도주 발굴 같은 거에 많이 특기를 가지고 계시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할애하시고 그걸로 잘 하시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주도주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주도주의 중요성을 언제부터 이렇게 느끼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주도주 발굴이라고 안 하고요, 발골이라고 합니다. 네, 예, 다 발라내서 치고 요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도주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통 이제 주도주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시세를 중심으로 끌고 그 한때 풍미하는 그리고 또 시장을 끌어가는 종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주도주를 저희가 찾는 것보다 주도주가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주도주를 찾는 과정에서 이게 주도주가 될 상인가라고 볼 때 그 징후들이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 이 첫 번째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주도주를 보시면 안 됩니다. 주도 섹터를 더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보통 보게 되면은 제가 매크로라고 그러죠. 매크로라고 하는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시장 환경들 이게 있고 거기다가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그래도 매크로 관련된 환경들 특히 한때 미국이 금리를 막 인상하고 막 인하하고 이런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시장 변화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나오는 달러나 채권 금리 뭐 유가 이런 것들 다 같이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섹터 고르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인상기일 때 좋은 섹터가 어딜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탑 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보다 보니까 종목 이거 눈에 띄어 지금 보니까 바닥권에서 막 올라가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딱 튀어 요 종목이 센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보고 잠깐만 이게 보통 이런 거죠. 사고 나서 공부하는 거죠. 사고 났더니 이 회사가 반도체였어? 그럼 반도체인데 잠깐 반도체였으면은 이게 업황이 지금 반도체를 매매할 만한 업황인가? 이거 따지면서 환경들 보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다운 탑이라고 보죠. 근데 어디가 더 맞느냐? 어디가 더 좋느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라면 제 스타일은 이런 거 잘 안 하고요. 그렇다고 뭐 매크로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애써 약간 무시하고 싶은 느낌이 만약에 매크로가 안 좋아서 내가 보고 있는 쪽들이 빠진다. 매수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는 겼는지는 가되 공부를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에 뭐 한 80, 90 정도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여기부터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뭔 소리입니까?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미드 다운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드를 챙겨야 된다. 미국 드라마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섹터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만큼 내가 공부가 잘 돼 있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섹터에 대해서 개념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열리는 섹터들 쭉 보게 되면 한 20, 30개가 있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뭐 작은 섹터들 무슨 히토류 관련된 섹터 이건 섹터가 아니라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작은 테마는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제외. 근데 섹터라고 하는 어떤 업종에 대한 관점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도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나의 세팅을 해놓으세요. 시장에 접근을 할 때 보통 보면 그 섹터마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니면 매크로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내가 종목들 걸어서 매매하게 되면 그때는 맞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러면은 그게 종목이 너무 한 단계를 뛰어내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에 안 맞는 경우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이거를 체크를 하고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이나 아니면 이 종목들이 매크로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선정이 돼야 그 다음에 매크로를 확인하고 종목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야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고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한쪽에서
웬만하면은 어떤 종목들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면서 어떤 섹터 지금 떠오르는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뭐 거의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가 나옵니다. 이거 언제 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났을 때 이거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제도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종목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여기 해당되는 직접적인 수혜인 종목인가 아닌가, 이로 인해서 성장하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꾸준히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종목 쪽의 리포트는 대한민국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볼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투자 의견 이런 거 다 쓸데없고요. 그게 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데 맞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현실성이 없잖아요. 지금 목표가가 주가가 지금 10만 원인데 목표가가 20만 원이래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20만 원인데 18만 원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 하향.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럼 현재는 10만 원인데 그럼 이걸 팔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섹터와 종목을 연결시키는 과정들.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밑에 가다 보면 올해 실적 좋고 이만큼 나올 거고 내년도 이만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좋습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가이드가 주는 쪽에 대한 어떤 성향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중요하지. 그게 올해 100억 영업이 나고 내년에 200억 납니다. 100%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좋은 리포트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100억이 추가로 날 때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시면서 체크하는 게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 업황이 받쳐주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 기업 자체적으로 좋아지는 건지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섹터의 영향을 받아서, 업황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기업 말고 다른 쪽도 더 찾아볼 게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하나로 집중되는데 그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거의 섹터 완성되고 종목이 움직일 때는 그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주 대표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네.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주상. 예. 네. 그런 주도주가 될 상은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관상을 볼 때도 이제 뭐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떠면은 왕이 될 상이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네. 주도주들도 이제 관상처럼 눈에 보이는, 대표님이 주로 보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가치 투자에서 상당히 많이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재 형님의 성대모사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도주가 될 때 어떤 패턴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첫 번째로 많이 보는 게 기술적 분석.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이제 거래고요. 예, 거기다가 잠잠하다가 돌을 누가 탁 던져서 팍 하고 솟아오르는데, 그게 거래가 그 다음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가 조정받을 때는 뭐 줄다가 같이 전고점 돌파할 때 다시 늘어나고, 이런 거 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때그때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추적해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제가 보기엔 30% 정도만 차지할 겁니다. 나머지 한 60%, 70%는 가장 중요한 게 감 아니고요. 예, 뭐 종목 이름 아니고요. 뭐 무슨 에코 들어가야 된다, 뭐 머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터를 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주도주는 항상 성장의 개념에서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장이 뭘까요? 그러니까 즉 성장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거의 제로,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나 이 제품이 앞으로 한 1년 뒤, 2년 뒤 가게 되면 내년에는 100% 성장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0% 성장한다 라고 하는, 이런 없던 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확 들어가는 거. 이게 무에서 유, 그러니까 유비무한 아니고요. 예, 무에서 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마 시장이 많이 바라봅니다. 이게 성장의 개념이죠. 두 번째, 그냥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 뭐 두 자릿수 10%대 성장하고 있었는데, 뭐 10%대 꾸준히 매년 성장하고 있다가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성장률이 플러스 50%로 확 바뀝니다. 그럼 그때 와, 내년에 좋아진대 라고 하면서 기존에도 잘했는데 갑자기 성장률이 확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들,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가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성장이 부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폭발하는 거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번도 중요합니다. 1번은 근데 처음에는 테마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긴가민가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만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요게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100%가 나올 거, 200%가 갈 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이는데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가 이제 실적으로 와가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폭발하죠. 테마주가 아니라 강한 주도주로 딱 변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테마주 쪽이 이게 변해서 이렇게 없던 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보다 요때가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크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면 가치지. 그러니까 쌉니다. 무지 싸요. 싼데 이런데 싼 종목이 있는데 이게 성장이라는 밸류가 붙여지게 되면 PR 거래가 한 뭐 3배, 4배 이 정도쯤 돼서 실적 대비 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쪽을 뭔가 자극 시킬 만한 성장이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가치주가 성장의 개념을 만났을 때 주가는 폭발하기 시작하죠. 이런 게 나오다 보면 아마 세 번째가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도 같은 경우는 싼 종목들은 이게 쭉 하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실적 대비 싼데 언젠가 움직이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의 저장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지금은 업황이 안 좋지만 턴할 때 보면은 한때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반복하지만 좋게 되면은 이것도 폭발하겠네 또 마음의 저장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쭉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쭉 보다 보니까 섹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스마트폰이 2년째 역성장했습니다. 3년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성장 턴을 나오기 시작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잘 견뎠고 거기다가 설비 투자도 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의 장을 열어간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바뀐다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바뀐다 그 전에 설비 투자를 해놨다 요런 거 실적이 폭발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거기다가 그때 주도주가 되면서 저점에서 아니면 또 횡보하던 게 주가가 탁 턴할 때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요 세 가지 흐름들 같이 큰 그림상 봐가시면 좋겠다. 너무 많이 털렸습니다. 우리 PD님이 쑥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런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주도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업이 한 시대를 이렇게 주도주를 그려 나간다고 해서 네. 그게 그 나라를 끝까지 이렇게 주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네, 이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 주도주의 유효 기간 네.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유효관 이거 뭐 시작해서 와 봤더니 10배 올랐다. 텐베거 종목이네. 그래서 저 갖고 있었으면은 나 계좌 10배 나서 와 거의 사표 던지고 김 부장 이러고 딱 던지고 멋있게 나올 수 있었는데 생각하지만 그게 저점에서 고점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저희가 보통 주도주가 발견되고 그거에서 공부가 된 걸 가지고 갔었을 때 미리 잘 되게 되면 그게 다 제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다 수익을 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도주의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찾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다 덜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아까 보셨을 때 주가가 이제 쭉 가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처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이면서 어떤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는 아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이게 맞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처음엔 못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갈 때 그래도 이거 될 것 같아. 올랐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시작해서 여기서 쫙 올라서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한 뭐 저점에서 한 50% 올랐다. 이거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도주가 될 쪽이면 50%에서 따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 눌림 목적에서 얼만큼 잘 따라가느냐가 또 하나 핵심이겠죠. 근데 그를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가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종목이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성장이라는 개념과 맞춰서 나는 딱 써보니까 맞고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야죠.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50% 올랐고 그래서 주가가 쭉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내 계좌 1억 있는 거를 다 몰방 찍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고점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저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한 7배, 8배가 되겠죠. 7억, 8억 만들겠다. 좋긴 좋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걸 따라갈 때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세가 결론적으로는 저점에서 저희 고점 보게 되면 이렇게 가지만 주가가 그렇게 가나요? 이렇게 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쭉 조정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거에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때에서도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또 이렇게 급등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안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해보니까 이게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보게 되면 제가 비중 조절을 좀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 계속 올라서 뭐 저점 대비해서 막 한
10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의 욕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자리들. 이게 아마 이제 기술적 분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저희는 미리 이 정도쯤에서 사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기에는 수익이 진짜 나 있죠. 그거를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하셔서 유효기간이 만약에 저점에 시작해서 딱 1일, 유효기간이 딱 D 플러스 100일, 100일째 되는 날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게 되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게 거기까지 가서 뭐 100% 200%가 나오는 이런 수익이 나올지도 아무도 모르고 추적해가는 대응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한 뭐 열흘 있다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얼만큼 잘 탑승하느냐, 뭐 지옥의 열차에 탑승하는 거 아니죠 이건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뭐 눈 뒤집혀가지고 막 몰아칠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천국으로 가는 계단 쪽에 느낌이 나오다 보면 그런 때 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계단을 간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계단이 쭉 가다가 옆으로 쫙 횡보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나 아니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도 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도 가서 100주를 끌고 간다. 이렇게 단기 기업 벌어지고 남들이 다 와 이거 이때부터 좋은 얘기가 나와요. 급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를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쪽이 급등하는구나라고 알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올라서도 그냥 내일 상가 갈 것 같아 사자라고 하는 순간 이럴 때 다 팔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나 100주 갖고 있으면 30주나 50주 정도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정리를 했는데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 저한테는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대응하는데 그냥 또 종목이 그냥 쭉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갖다 또 출렁임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수익 실현한 구간 이걸 가지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다시 판 거 30% 50%를 이럴 때 사야 되겠죠. 최대한 싸게. 근데 여기에서 보통 내가 산 거보다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산 다음에 딱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냥 거의 뭐 당군 할아버지님 만난 기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주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정도쯤이면 됐어라고 사는 구간들 이게 나온 다음에 거의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이런 쪽을 바라볼 때 이런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이런 액션이 같이 나오기 시작해야 나중에 갔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여기까지 해서 100%가 났다. 이 100% 수익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이런 대응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 더 날까요? 덜 날까요? 피디님 한번 맞춰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것과 네.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오르면 조금 팔고 비중을 약간 줄여갔던 거. 그냥 찍으셔도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상품 없습니다. 조금 덜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네. 네. 100주를 끝까지 갔던 것보다. 네. 근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론 잘 탔을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비중 줄였다 늘렸다 했을 경우가 이게 100%가 나게 되면 130%가 나더라고요. 네, 의외로. 네, 왜냐면 이때 비중 관리를 잘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고 잘 사고. 예, 그러니까 살 때 보게 되면 또 이게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내가 판 거보다 싸졌기 때문에 그러면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또 막 또 몽글몽글 올라와요. 이거 다 질러 이런 느낌. 네, 근데 항상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내가 진짜 잘 팔았어 여기 들었는데 다 질르게 되면 만약에 있는 거 2배를 질렀다. 이때부터는 밀리잖아요. 후달립니다. 예. 너무 세게 산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때부터는 잠을 못 잡니다. 사람이 초췌해지고요. 약간 그거 있죠. 얼굴이 푸석푸석해서 후 불면은 뭐가 확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거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내가 봤는데 더 밀린다 그럼 그때 대응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본 자리 여기가 맞다 싶어서 여기 그러면 확 찔러.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줄인 거 정도만 사셨다가 플러스 여기 생각보다 더 밀리네 그러면은 그때 해야 될 거 이런 쪽이 나왔을 때 해야 될 거 내 투자 아이디어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봤던 흐름들 이상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계속 성장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내 생각이 변한 게 없어. 만약에 변한 게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거 주도주가 아닌 거고요. 근데 그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더 사면 되죠. 근데 더 산다고 해서 여기다가 빠질 때마다 무슨 뭐 50% 막 이래서 주제를 확 늘리게 되면 이것도 잘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살살 이것도 또 다른 종목도 쭉 있는데 이 종목에다 집중되게 되면 이 종목이 영향을 끼치는 게 또 커집니다. 한 계좌에. 그러면 내 계좌는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 사게 되면 나머지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샀는데 이 종목은 계속 커지고 그냥 주가가 더 밀려버린다. 그럼 내 계좌는 완전히 지옥열차 이제 지옥을 향하는 특급 열차가 돼버립니다. 계좌 전체가 종목 하나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입장 쪽에서 해보니까 그게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눈빛은 맨날 동공지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뭘 만약 부장님이 불러서 김대리 이거 와서 좀 문서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그리고 이거만 보고 있어요. 시세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회사 생활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손절하는 순간 김대리 나갔는가? 이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심리를 안정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비중도 저점 매수하는 비중도 중요하죠. 너무 많이 터는데요. 네.